월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부활했습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이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게 될 텐데 이를 앞두고 빅테크주들 중심의 반등이 두드러졌죠. 네, 사실 빅테크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맞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 새벽 2시에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어떠한 경제 지표보다 해당 정치 이벤트가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금요일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속에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요. 모두 강하게 발표됐습니다. 일단 12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6%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 역시도 이 전달 수치가 0.2%로 상향 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달 수치도 0.9%로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모두 강하게 나오자 달러화가 강세를 띠고 10년물 금리의 상승세 역시도 지속이 됐습니다. 이 점이 시장을 좀 압박할 만도 했으나 시장은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냈죠.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었던 재료는 이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대화 내용이 장중에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화통신의 보도가 들려왔죠.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 내용이 좋았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가령 무역 균형, 펜타닐, 틱톡 문제 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발언까지 들려왔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2기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이 미중 간의 갈등 문제인데 그 무역 갈등이 생각보다 강경한 마찰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나스닥 지수가 1.5%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S&P 500 지수는 막판에 1%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 막판에 매물 출회가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었던 데에는 이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통화 내용이 기인했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이 상승의 재료 자체가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보니까 이날은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즉 중국으로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는 업체들이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주들이 급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3%대 급등이었고요. 특히 반도체 테마 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률을 보였던 것은 인텔이었습니다. 9.2%의 급등이었는데 한 반도체 전문 매체가 모 회사가 지금 인텔에 대한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고 보도를 한 영향이었습니다. 인텔의 CFO가 이를 시인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중국 내 점유율 추락 소식에 크게 내렸던 애플은 이날 진정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회복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3.1%의 급 반등이었습니다. 이 머스크가 20일 출범하는 정부 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서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업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감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빅테크주들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도 있었지만 바클레이즈 측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죠. 새로운 블랙웰, 막대한 매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160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7%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하고 있고요. 이날 TSMC의 주가는 반대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대만을 둘러싼 미중 마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라는 사실이 이 통화 내용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국가 주권 문제이고 미국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만의 기업인 TSMC는 1.5%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도 확인해 보시죠. 급격한 관세 인상의 가능성이 약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올랐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물건의 70%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존이 피해를 입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됐고요. 메타는 그랬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승의 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자신이 틱톡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에 틱톡을 구하자라는 이 포스트를 올리기도 했죠. 취임식이 열리는 내일 틱톡 금지를 90일간 유예시키는 방안을 발표할 거란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쟁사인 메타의 주가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그 밖에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들을 나타냈던 특징주들입니다. 일단 중국 관련주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속 일제히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이 경제 지표가 상당히 견고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 역시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관련주로는 알리바바와 핀두어더, 징둥닷컴 등의 소매 유통업체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 밖에도 트립닷컴과 바이드 등 여행주와 기술주들도 다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주가가 크게 내렸는데요. 이 메디케어 약가 협상에 당뇨약인 오젬픽 그리고 비만약인 위고비가 포함될 것이다 라는 이 소식 속에 크게 내렸습니다. 약가 협상에 포함이 됐다. 쉽게 말해서 이 약가 품목들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제약회사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5%대, 일라의 릴리의 주가 역시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들 다 함께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트럼프가 취임 첫날 암호화폐를 우선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그 기대감 속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0만 5천 달러 선까지도 뚫어내고 있는 양상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8%, 그 밖에 코인베이스, 마라홀딩스 일제히 급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이번 주 월요일 20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트럼프가 가지는 영향력이 어쩌면 가장 큰 시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점진적인 관세를 부과하냐 아니면 처음부터 보편 관세를 즉각적으로 매기냐 그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생각보다 약한 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면 달러 하락, 금리 약세, 시장은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주목해 보실 이벤트로는 금요일 일본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임금과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BOJ 회의 후에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된다면 상대적인 달러의 약세가 진행될 수 있겠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없고요. 화요일 넷플릭스와 3M, 수요일에는 존슨앤존슨과 G 버노바, 목요일에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금요일에는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나오는 수치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긴장이 되는 관계가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취임 직전에 이 중국의 GDP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증시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GDP가 전년 대비 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9%를 뛰어넘은 성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경기 부양책 덕분에 유동성이 확보됐고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관세 폭탄 피하기 위해 집중된 밀어내기 수출로 성장률 둔화를 막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특히나 이 대중 갈등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를 가장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해당 우려 때문에 지난해 중국의 증시 압력이 상당했었죠.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GDP 덕분에 지금 상승하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시 반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GDP 덕분이었는데요. 이 GDP가 지난해 5%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목표치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4.9%도 상회한 수준입니다. 덕분에 지난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러한 GDP가 증시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GDP가 좋았기 때문에 이 증시, 특히나 대출 우대 금리를 하락시킬까 인하시킬까 여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측에서 대출 우대 금리를 2개월 연속으로 동결시킨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GDP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설 연휴를 앞두고 유동성을 공급시킬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의 힘이 추가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 안에서는 이 강달러 기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트럼프가 이 트럼프 2.0 시대를 시작하게 되면 이 대중 간의 갈등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후에 어떠한 기세로 이어지게 될지 중국의 상황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미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될까 정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손을 조금은 내밀지 않을까라는 안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 100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고조되었던 시 주석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일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해당 보도 내용에 따라 방문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임기 때인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을 찾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에 중국을 향해서 다소 강력한 무역 전쟁을 예고한 바가 있었죠. 60%의 추가 관세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 또한 AI뿐만 아니라 여러 방산 분야에서 수출 통제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난 주말에 전해졌던 통화 내용이라면 그래도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사실 트럼프 참모진은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X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해결을 해서 즉시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통화 내용은 양국에게 모두 좋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기대감을 솔솔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은 사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미 회담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는 했는데 정말 이번 방중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고율 관세를 저지하거나 이 관세 적용 시점을 늦출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만들어냈던 게 인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텔은 인수, 매각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로 9%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요. 어떠한 이슈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전문 매체에서 인텔의 최고 간부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하며 인텔의 주가는 9% 이상 폭등했습니다. 인수를 시도하는 업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수 시도가 다소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특히 데이브 진스너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인텔의 공장과 제품 개발 사업부를 매각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인텔의 매각 관련해서는 꾸준히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최고위 간부가 인수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방향이 잡힌 듯해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해 볼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아직 어떠한 기업이 인수 의사를 밝혔는지는 미확인 기업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전에 퀄컴도 인수 의사를 밝혔다가 과한 관심 때문에 철회를 한 상황이었고 암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언급되었던 적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될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인수에 기대가 되는 점은 최근까지 계속 이어졌던 주가의 하방 압력 이 시점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여부일 텐데요. 사실 지난해에만 해도 60% 넘는 주가의 하방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가량의 인원 감축 소식도 전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주가의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를 앞두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본격적인 밈코인을 출시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을 앞두고 자체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해당 디지털 토큰 2억 개가 발행되었으며 앞으로 3년간 8억 개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현재 해당 밈코인은 시가총액 13조 원을 넘어서며 가상화폐 가운데 19위로 거래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가상화폐 관련된 관심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는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정말 드디어 자체 밈코인을 출시한 겁니다. 사실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이 단기간에 18,000%를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해당 코인 출시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차남인 에릭 측에서 지금 해당 밈코인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디지털 밈이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에 힘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코인을 앞두고 주가 상승률도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두 가지 우려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밈코인의 80% 이상을 이 트럼프 그룹인 CIC 디지털 LLC에서 소유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가의 이익분이 직접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결 관계라면 트럼프에게 잘 보이고 싶고 미국 행정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정부들이 해당 코인을 많이 사들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는데요. 정말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적 우선순위로 가상화폐를 지정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가상화폐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출범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 시장 내에서 토글 AI픽 리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AI픽 리뷰는 월가 전문가들이 만든 가상화폐 이 전문 예측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외 투자 그리고 해외 정보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존슨앤존스입니다. 이번 주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 기대가 되는데요. 목표가 164.72달러에 저희가 기간은 6개월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은 만큼 목표 달성 가능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AI픽으로 선정되었던 메리어트 베케이션입니다. 지금 2025년에 상당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 만큼 목표가 113달러 달성이 가능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포티넷입니다. 포티넷 회로 보안 회사인데요. 저희가 AI픽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하게 언급되었던 종목이죠. 최근에는 자체 맞춤형 칩을 통해서 주가까지 함께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3개월 내 목표가 107달러 달성이 가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